요거 어제 그 24비트일 때랑 32비트일 때랑 우리가 알파 블렌드랑 그 트랜스페런트 블리 바꿔서 그리는 거 추가하다 말았죠. 이걸 일단 마무리 지읍시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 얘한테 인포한테서 내 이미지 파일이 몇 비트짜리인지 확인할 수 있는 변수가 하나 있었죠. 아마 요 BM 비트 픽셀 요거였을 겁니다. 그래서 32라는 거는 RGB하고 알파라는 채널이 하나 더 있다는 거죠. 자, 요게 자료형 좀 확인해 보고요. 워드 32라는 건 내가 알파가 있는 이미지인 거고, 24라는 건 없는 이미지일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렌더링을 해줄 때 얘도 마찬가지고, 일단 애니메이션부터 렌더링을 해줄 때 if 해당 이미지에 텍스처에 get 알파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여기서 알파가 있다면 뭘로 그려요? 요걸로 알파 블렌드 함수로 그려주고, 자, 펑크도 여기 그냥 이쪽 안에다 만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그렇지 않다면 이걸로 그려주자는 거예요. 뭐 크게 바뀐 건 없죠. 그리고 오프셋 지금 적용을 안 시켰는데 오프셋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미지 위치 조정할 수 있죠. 그러면 아마 이쪽에 여기에 플러스 스프라이트에 off.x 와, 이렇게 두 개 더 줘야 됩니다. 지금 오프셋 다 00을 해놨죠? 근데 특정 이미지들이 그 위치가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나 봅시다. 보시면 이쪽 좌우로 이렇게 좌측 상단으로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 걸어갈 때랑 공격할 때랑 이미지가 이게 더 벌어지잖아요. 그럼 오프셋으로 이동시켜서 수동으로 맞춰주라는 얘기예요. 제일 좋은 건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뭔가 이 작업물에 대한 우리가 피벗, 중심점을 찾아가지고 거기 발밑이 될 수도 있고 뭐 가슴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보통 이제 가슴 또는 발밑에 많이 맞습니다. 해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지만 그걸 이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수동으로 맞춰주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오프셋을 넣어둔 겁니다. 당장은 사실 이렇게 더해도 큰 문제는 없겠죠. 하지만 작업하실 때 굉장히 시간을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저는 될 수 있으면 무조건 뭘로? 리소스 자체가 그냥 더 이상 편집할 게 없을 정도로 그냥 깔끔하게 완성되어 있는 게임을 고르시는 걸 추천합니다. 3D, 2D, 뭐 DX 때 다 마찬가지예요. 그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남는 시간만큼 뭐 더 만드는데 컨텐츠를 더 만들어도 되고 뭐 툴을 더 만들어도 되고.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요거 배경도 투명 있을 수 있죠? 스프라이트 렌더러 여기도 그냥 그대로 복사해볼까? 배경은 그냥 위치 그대로 해줘도 될 것 같죠? 딱히 센터 맞출 필요 없는 애잖아요. 그리고 오프셋 얘는 오프셋 없죠. 애니메이션 아니니까. 그리고 스케일 그대로 다 가져와야겠다. 여기까지가 X, Y. 텍스처에 HDC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이걸로 그려주시고 알파 유무에 따른 이미지 렌더 함수 선택. 그렇죠. 자, 뭐 되겠죠? 자, 수학 합시다. 수학. 됐다. 오. 이거 이따 쉬는 시간에 제가 고쳐볼게요. 자,
요거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물체를 회전할 때 각도를 보통 어떤 각도를 많이 쓰죠? 어? Z축이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긴 애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얘를 90도만큼 회전한 다음에 얘가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회전을 하죠. 이렇게 이동을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회전도 결국은 사실 뭐야? 이동인 거고. 음. 그리고 각도를 이제 이렇게 해서 90도를 쓰는데 이 일반적인 각도 이거를 우리가 이제 디그리 각도라고 합니다. 디그리 각도. 그래서 0도에서 360도까지를 한 바퀴를 표현하고 만약에 두 바퀴는요? 720도. 요 각도를 쓰죠. 근데 요 각도가 문제가 일단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바퀴 그럼 몇 도예요? 36,000도죠. 숫자가 일단 너무 커. 숫자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숫자가 커지면 계산할 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 불편해지죠. 그래서 게임에서는요, 그 디그리 각도는 그냥 읽기 위한 용도로만 쓰고 실제 내부에서 뭔가 로직을 회전시키거나 할 때는 우리 호도법이라는 걸 씁니다. 호도법. 호도법. 이거 제가 파일 다 드릴 거예요. 호도법 들어보셨습니까? 각을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파이. 파이가 뭐죠? 3.14. 그렇죠? 뭐 1592. 점점점점점. 얘를 뭐라 그럽니까? 우리말로? 원주율이죠. 원주율이 뭡니까? 그렇죠. 지름에 대한 뭐 지름이든 반지름이든 상관은 없죠. 이 반지름에 대한 원의 둘레의 길이 요 비율을 계산을 하니까 내가 지름이 1일 때 1cm일 때 이 원의 둘레의 길이가 정확히 3.14에 곱하기 한 2 정도 해서 뭐 6.28 정도가 나온다는 거야. 대략적으로. 그럼 내가 지름이 2cm면 2cm면 3.14에 곱하기 2에다가 내가 곱하기 지름 2 됐으니까 2에서 뭐 12.456 정확히 이 비율이 나온다는 거야. 지름이 아무리 커져도 이 원에 대한 비율은 항상 3.14 곱하기 2 요 비율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비율이 나오네. 그래서 이 값을 우리는 파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원주율. 원의 둘레에 대한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지름의 그 상관관계죠. 근데 그게 항상 몇 파이? 원의 둘레라고 하면 2파이가 나온다는 거죠. 2파이.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원이 뭐 이렇게 작던, 그렇죠? 이만큼 크던, 뭐 이렇게 크던. 자, 여기 이 점을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시킨다고 볼게요. 그러면 비율을 얼마만큼 이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반지름에 대해서 파이만큼이죠. 자, 그럼 요만큼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비율. 비율로 계산을 하면 2분의 파이죠. 자, 그러면은 한 바퀴를 돌았다고 합시다. 얘는 한 바퀴 다 돌았어. 몇 파이겠어요? 2파이. 자, 근데 360도가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360도는 우리가 파이를 통해서 비율로 표현하면 몇이 되는 거예요? 2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90도는요. 비율로 표현하면 각이 아니라 비율로 표현하는 거예요. 2분의 파이. 180도는 파이.
뭐 한 30도도 계산할 수 있겠죠. 45도면 뭐 4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비율 값을 이용해서 각을 측정하는 걸 우리가 라디안이라고 하기도 하고 호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호도법.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호도법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그리고 삼각함수라는 걸 살짝 봐야 됩니다.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무슨 삼각형이죠? 여기가 지금 직각 삼각형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각도 뭐 세타라고 둡시다. 그래서 여기를 각각의 변의 길이를 여기는 C, 여기는 B, 여기는 A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직각 삼각형에 대한 각도가 같았다고 했을 때 비율을 또 용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실제 삼각형이 이렇게 커져도 뭐 좀 크게 커졌어요. 각도가 똑같아. 그러면은 뭐 이변에 대한 이변의 비율은 항상 똑같겠죠. 그래서 이 삼각함수는 직각 삼각형에 대한 각도에 따른 변의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서 요렇게를 우리는 비율을 사인 세타라고 합니다. 사인 세타. 이 각도에서 이 빗변분의 높이에 대한 비율, 요걸 우리는 사인 세타라고 그러고, 우리가 각각의 값을 아니까 얘 그럼 어떻게 돼요? C분의 B가 되는 거. 그리고 요렇게 생긴 요 비율은 우리가 코사인 세타라고 한 다음에 비율은 C분의 A죠. C분의 A. 그리고 요렇게 비율은요. 탄젠트 세타라고 해서 A분의 B죠. 여기까지 일단 산수죠. 산수입니다. 자, 그래서 요 용어 좀 알아두시고, 그렇게 치면 우리가 이제 원을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원을 일단 하나 그려볼게요. 자, 원이 있죠. 그리고 이쪽에다가 요렇게 45도라고 합시다. 세타 45도 직각 삼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뭐라 그랬죠? 사인 세타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길이가 뭐예요? 반지름이죠. 반지름도 여러 개 있겠지만 어차피 우린 비율을 계산할 거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1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1. 그렇죠?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얘가 붙어 있을 때 0도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얘가 이렇게 그냥 바닥에 붙어 있지 않겠어요? 0도일 때 뭐예요? 값이 여기 위치 y값 0. 그렇죠? 자, 그럼 점점 이렇게 커져. 자, 커져. 근데 빗변은 항상 뭐로 똑같아요? R로 똑같죠. 근데 이 높이, 이 빗변분의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항상 뭐예요? 1이죠. 그럼 높이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각도가 커질수록 커졌다가 점점 커지죠. 이렇게 커졌다가 45도까지 딱 값이 이용돼서 이렇게 계속 커집니다. 언제까지? 몇 도까지? 90도까지. 그래서 90도에 딱 도착하면 몇이겠어요? 점점 커지면서 90도는 1이고, 그러다가 점점 또 다시 어때요? 줄어들죠. 다시 점점 또 이렇게 커졌다가 180도는 0으로 다시 돌아왔죠. 이 값이 줄어들면서. 그러다가 점점 이렇게 또 가면서
이렇게 해서 또 삼각형 그리겠죠. 이렇게 해서 또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하다가 몇 도죠? 4, 9, 3, 270도. 270도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또?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쭉쭉쭉쭉 가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0 다시 또 몇으로? 360도 되니까 0으로 가까워지죠. 그리고 나서 다시 361도부터는 다시 또 뭐 하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표현을 해보면 이런 그래프가 이제 그려지는 거죠. 자, 여기는 1, 마이너스 1. 여기 x값을 우리가 각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360도, 그렇죠? 180도, 90도일 때 몇이었어요? 아까? 여기일 때? 1이죠. 90도일 때 1, 여기죠. 그래서 180도 가면 0. 그리고 마이너스 270도일 때는 마이너스 1.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 이렇게 대충 보니까 뭐 요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361도부터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값이 뭐를 약간 표현해내고 있어요? 뭐처럼 움직여요? 파동처럼 움직이죠. 뭔가 이렇게 반복되면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인 함수를 이용하시면 뭔 값이 나오는 거야? 내가 사인 함수에다가 인자로 각을 넣어주면 얘가 뭘 반환해 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요 값을 반환해 주시는 거지. 그러면 사인 함수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이제 디그리가 들어가는지 뭐 그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라디안이 들어가는지는. 값이 들어가면 그 값을 반환해 주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인 함수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는데 박쥐가 막 날아가요. 어떻게 날아갑니까? 보통 새들이 박쥐가 이렇게 가지 않잖아요. 새는 이렇게 가는데 박쥐는 이렇게 움직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뭐 여기를 바닥이라고 예시를 둡시다. 이쪽을 바닥이라고 예시를 해. 그럼 내가 캐릭터를 움직일 때 저 함수를 이용해서 요 방향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준 다음에 바닥에 붙으면 0이면 얘를 다시 또 위로 올릴 수 있는 거지. 각을.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반복되는 이런 움직임, 부드럽게 유선형으로 반복되는 움직임, 이런 것들은 이제 사인, 코사인을 이용해서 쓰는 겁니다. 근데 꼭 얘를 쓰냐? 그렇진 않아. 왜냐면 너무 단조롭지 않아요? 너무 단조롭죠. 너무 정직하게 이렇게 날아가잖아. 그래서 실제로는 약간 랜덤 값을 가미된 걸 많이 씁니다. 뭐 이런 거 씁니다. 이런 거 보이시나요? 펄린 노이즈라고 해서 함수 내가 일정한 값을 넣으면 이런 게 나옵니다. 약간 불규칙적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물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물이 파도가 보통 어떻게 치죠? 규칙적으로 치죠. 규칙적이긴 한데 우리가 그 규칙성을 눈에 보이진 않죠. 약간 불규칙적으로 치면서 규칙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지. 간단하게 만들면 코사인 함수나 사인 함수로 표현이 가능하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만들려면 이런 것들 가져다가 사용을 해주셔야죠. 이렇게 보니까 뭐처럼 보여요? 파도나 아니면 뭐 산에 있는 뭐 그랜드 캐니언 그런 거 메시 뭐 이런 거 만들 때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얘도 결국은 뭐예요? 랜덤은 아닌 거죠. 항상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코사인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사인 함수는 이제 뭔 거야?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잘 안 보이네. 얘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비율이 반지름분의 밑변이죠. 그러니까 여기 제일 붙을 때가 제일 클 거고 0도일 때가 제일 클 거고 90도일 때는 밑변이 0 됐죠? 반대죠. 사인하고 완전 반대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코사인 함수 그리면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그리는 거죠. 여기서부터 제일 0도일 때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90도일 때가 제일 작고 그리고 1도 여기 180도일 때 뭐 이렇게 돼 있겠죠. 맞나? 맞아요. 90도일 때 요렇게 그렇죠? 요렇게 표현되겠지. 사인하고 조금 반대 형태를 띠죠. 그래서 코사인 쓰셔도 되고 사인 쓰셔도 되고 근데 보통은 코사인을 많이 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선 뒤쪽에 제가 내적과 함께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탄젠트 함수는 그래프는 여기도 이렇게 또 삼각형 그려봅시다. 자, 밑변분의 뭐예요? 높이죠. 여기일 때 높이가 제일 작고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그냥 올라갈수록 90도까지 항상 밑변분의 이렇게 삼각형 하나 그려줬다고 치면 그렇죠? 높이 점점 뭐에 가까워져요? 자, 밑변분의 높이. 자, 밑변은 점점 작아지고 높이는 점점 커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얘는 90도까지만 표현하면 됩니다. 0도일 때 여기일 때 몇이에요? 밑변분의 높이? 0. 한 이쯤 있다고 해봅시다. 이쯤. 자, 밑변분의 높이인데 뭐에 좀 가까워? 자, 밑변이 크고 높이가 작죠? 그러면은 여기가 1이라고 했을 때 한 이쯤 비율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점점 가다가 90도 딱 됐을 때는 밑변이 0, 밑에가 0인데 위에 숫자가 계속 있어. 거의 뭐 무한대죠. 한 이쯤 있을 때 여기가 작고 여기가 커요.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우주 너머로 그냥 쭉. 그리고 반대로 갔을 때는 이제 밑변이 기어지죠 점점. 그러니까 이렇게 무한대에서 점점 또 줄어드는 느낌일 거고 180도 그리고 또 뭐 270도 360도 계속 계산하면 이렇게 또 어떻게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죠. 얘는 뭐 크게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뭐 잘 쓰는 애는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걸 반대로 그리면 역함수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반대로 그린 거죠. x축하고 y축을 바꿔줘서 그려준 게 우리는 역함수라고 하고 이렇게 반대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럼 이 탄젠트 함수는 일반적으로 저런 움직임을 표현하는 데는 거의 안 씁니다. 근데 얘로 표현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자, 요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게임은 2차원 좌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2D 게임, 3D 게임도 뭐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는 여기에 있어요. 위치가 0,0 그리고 이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근데 몬스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 x, y라고 할게요. 근데 내가 여기서 여기를 바라보게 캐릭터를 회전을 시켜줘야 돼.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각도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각도를 어떻게 구하냐? 기울기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빗변의 길이 몇으로 들을까? 한 2,2로 더 볼까? 2. 그리고 이쪽에 여기는 2. 그러면 2분의 2는 몇이에요? 1이죠. 근데 탄젠트 함수 그래프 어떻게 됐었어요? 아, 괜히 지웠다. 그래프 어떻게 됐었죠? 자, 요렇게 생겼었죠? 어디 갔어? 요렇게. 몇 도 기준으로? 90도. 그러면 이제 무한대긴 하지만 이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표현하면 몇 도로 볼 수 있는 거야? 90도죠. 근데 한 이쯤 있다고 해봅시다. 3, 여기 3, 1. 그쵸? 그럼 3분의 1이에요. 그럼 여기가 지금 1이죠. 한 이쯤 3분의 1. 그럼 몇 도 정도 나오겠어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각도 알아내면 되잖아. 지금 그림을 대충 그려서 그러는데 뭐 한 30도 나오겠죠. 33도 뭐 그 정도. 이해되시죠? 대략적인 각도를 알 수가 있죠. 내가 회전해야 될 각도.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있는 얘를 이 각도만큼 회전시키면 얘를 쳐다볼 수 있게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디아블로 같은 거 할 때 자, 내가 이 캐릭터가 그쵸? 여기를 지금 딱 클릭을 합니다. 아니 한 이쯤. 그럼 캐릭터가 앞을 보고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하나요? 아니죠. 이쪽으로 돌아서 그쪽 보고 이동을 하잖아. 그러면은 로직이 두 개인 거지. 처음에 뭐부터 한 거야? 내가 클릭한 지점으로부터 각도를 계산해서 회전시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동시킨다. 이렇게 두 개인 거잖아. 그래서 회전된 각도를 갖다 쓸 수 있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범위가 어때요? 예리한데? 범위가 여기를 보세요. 90도 여기는 몇 도겠어요? 마이너스 90도. 그리고 여기 이렇게 또 이렇게 합시다. 그렇죠? 여기 또 몇 도야? 몇 도죠? 180, 270이죠. 몇 도에서 몇 도 사이의 값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어? 마이너스 90도에서 90도일 때까지인 거죠. 그러면은 지금 요만큼밖에 회전을 못 시키는 거네. 여기는요. 180, 90도에서부터 몇 도까지? 270도까지 여기는 회전을 못 시키잖아. 이 값이 항상 몇에서 몇만 나오니까 0에서 1까지만 나오니까 그러면은 내가 몇 사분면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거를 우리가 음수 양수를 정해갖고 표현을 하면 또 가능하죠. 여기 있을 때는 자 그림을 좀 그려볼까? 어디까지 써야 되냐면 90도 270도 이 몇 사분면에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양수 음수를 이용해서 각도를 다르게 또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문이 결국은 들어가서 써야겠네. if은 1사분면일 때는 뭐 치역 음수, 뭐 정의역 양수 이런 거 계산해가지고 써야겠죠.
2, 4분면일 때, 3, 4분면일 때 여긴 마이너스 마이너스고 각도를 4분면에 따라서 90도인데 내가 만약에 x는 음수인데 y는 양수야. 그러면 90도 플러스 내가 회전시킬 각도에서 뭐 120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쵸? 근데 내가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그러면은 180도 플러스 요거를 또 이용해 줘야지. 근데 이거 코드 언제 짭니까? 귀찮죠? 그래서 이거를 그 내부에서 다 처리해 놓은 함수가 있습니다. 아크 탄젠트 2 함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파이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파이까지.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시면 내가 몇 사분면이고 이런 거 상관없이 모든 4사분면에 a 마이너스 이거 있죠? 요 각도를 구해줄 수 있다. 원래대로 하면 우리가 각에 따라서 조건문 걸어가지고 90도 더해준 결과값 뱉어주고 180도 더해준 결과값 뱉어주고 이걸 해줘야 하잖아요. 근데 요 아크 탄젠트 2를 이용하시면 내가 원하는 회전값을 어디? 좌표만 넣어주면 요값만 넣어주면 알아서 구해줄 수 있다. 그래서 물체를 회전시킬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살짝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 문제는 그게 아니죠. 문제는 우리가 단순하게 점을 회전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게임 안에서 지금 사용된 애들이 다 어떤 걸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죠? 보시면 벡터죠, 벡터. 우리가 얘네들 단순하게 위치만 표현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 캐릭터가 이쪽에 있어. 2,2에 있습니다. 위치는 그냥 2,2잖아요. 근데 화면의 중심, 카메라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카메라가 없는 게임이라면 그냥 그 0,0이 그런 데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걔를 놓고 기준으로 봤을 땐 얘가 어디에서 어디만큼 이동한 거야? 요만큼 이동한 거죠. 그렇죠? 그럼 얘 2,2 알았습니다. 이거 있으니까 뭐도 알 수 있어? 2분의 2, 1에서 각도도 구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벡터를 이용해서 풀면 각도도 알 수 있고요. 또 원점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뭐도 알 수 있어요. 방향도 알 수 있죠. 나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요 길이를 구해줘야죠. 자, 요 길이 어떻게 구하죠? 이거 우리 많이 배웠죠? 자, 피타고라스 정리죠? 밑변의 제곱 4 플러스 높이의 제곱 4의 제곱근은 루트 8에서 2루트 여기가 이렇게 딱 길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길이까지도 한 번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점으로 놓고 이동시켜서 써면 편하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걸 우리가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 그 3차원 공간이든 2차원 공간이든 공간에서는요 보통 벡터라는 걸 이용해서 다 표현을 합니다. 점은 점인데 원점을 기준으로 놓고 계산을 하면 각도, 방향, 길이 세 가지를 다 표현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는 벡터라고 하는 거죠. 얘를 이용합니다. 얘를. 그래서 벡터를 좀 볼게요. 벡터를 좀 보는데 당장 사실 이거는 3D 때 가서 쓸 거거든요. 2D 때는 어차피 X, Y 두 개밖에 안 쓸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그때 가서 이게 이거구나 라고 좀 그냥 기억해 놓은 용도로 그냥 쏙 보고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벡터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A, B. 근데 선분인데 뭐가 있어요? 화살표. 그럼 이건 뭐냐? 점 A에서 점 B까지 이동한 벡터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요 벡터 있고 여기가 여러분들 게임의 화면이라고 보세요. 같은 길인데 같은 각도 위치로 이만큼 움직이는 벡터 CD가 있어요. 얘네 둘은 서로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길이가 이렇게 같다고 보면 각도도 같아. 같은 벡터로 봅니다. 보통은 A, B랑 저 CD는요 똑같은 벡터예요. 왜? 길이도 같죠? 방향도 같죠? 뭐만 달라? 기준점이 좀 다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같은 벡터를 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공간상에 여러분들 위치에 있어서 일반적인 우리 현실 세상에서는 이게 맞아요. 다인님 기준에서는 윤성님이 이만큼 있는데 저기 성준님 기준에선 요만큼 있어서 다르게 표현되는 게 맞죠. 근데 게임에서 그거를 각각 제각각의 위치에서 기준을 놓고 계산을 해버리면 통일이 안 됩니다.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게임에서는요 가운데 좌표 기준 0,0 있죠. 여기에 통일시켜버립니다. 통일시켜버려요. 내가 0,0에서 이렇게 가네랑 여기서 이렇게 가네랑 했을 때 길이도 같고 방향도 같아요. 이거는 게임 안에서는 같은 벡터로 안 본다는 거죠. 안 봅니다. 얘 결론점 위치는 어디야? 여기죠. 그럼 얘를 어디다 놓고 다시 본다는 거야? 0,0을 놓고 다시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가 여기서 이만큼 이동했어도 결론적으로 내 위치가 여기에 찍혀 있으면 0,0에서부터 놓고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벡터로 봐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를 표현할 때 x, y, z로 이용해서 이제 표현을 하죠.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수학에서 벡터고, 근데 하나를 더 둡니다. w라고. 그래서 이걸 뭐 동차 좌표계 이런 얘기를 해요. 좌표를 한 차원 더 높여서 표현하는 겁니다. 뭘 의미하냐? 자, z는 일단 뺍시다. 안 쓸 거니까. 자, 1,1. 그쵸? 근데 여기가 1이야. 그럼 뭘로 표현하면요? 그냥 점으로 표현해서 위치만 나타냅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여기가 0이야.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됐냐면 너 그래? 너 1,1인 벡터야. 벡터로 나타내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차이점? 그래서 1은 뭐죠? 위치. 그러면은 이제 수학에서 점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0은 벡터. 방향과 길이를 가진 표현 방법이죠.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요건 나중에 우리가 3D 그래픽스를 할 때 여기가 1이 들어가면요 행렬이라는 걸 이용해서 뒤에 곱해 줄 거거든요. 그럼 실제로 위치가 바뀝니다. 내가 위치 행렬을 곱해주면 이동 행렬을 곱해주면 여기서 뭐 너 3,3 이동해 해서 이렇게 바뀌어요. 4,4로. 근데 제가 이 값을 0으로 놨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벡터죠. 벡터를 이동했다고 해서도 뭐 여기서 이렇게 이동해요. 그럼 사실상 무슨 벡터예요? 기준점을 상대적으로 놓고 바라보면 같은 벡터죠. 그러니까 이동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회전 같은 거 표현할 때 이동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수시적으로 바꿔서 쓰기도 하고 있는 거 그대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 하나는 점이고 하나는 벡터인 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또 마저 해보죠.